김치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 미개한 동양인 같으니. 모진 소리를 듣던 가난한 이민자유 학생.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 이곳에서 인종차별을 받던 유학생입니다. 저는 앞으로 매년 이 대회에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가 서 있는 시상식 단상은 박수 소리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가 큰 돈의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자 2세 에단 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수학적 재능을 보였죠. 5살 때 이미 부모님의 한국식품마트에서 복잡한 장부 계산을 도왔고 7살 때는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천재다, 영재다 하면서요. 하지만 그 관심은 곧 제게 무거운 짐이 됐죠. 미국에서 천재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99점을 받으면 왜 100점이 아니야 라고 물었고 100점을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죠. 명문 사립고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그곳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열 때마다 주변에서 어휴, 또 김치 냄새야 라며 코를 막았죠. 이런 냄새 나는 음식은 집에서나 먹지 왜 학교에 가져와라는 말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도 시켜서 먹었죠. 아시아인은 원래 공부밖에 모르잖아. 이런 말이 일상처럼 들려왔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평가절하당했고 간혹 실수라도 하면 아시아인 주제에 공부도 못하네, 희귀종이야 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 재능은 단순히 인종적 특성으로 치부됐고 노력은 무시됐으며 사물함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 음식이나 먹으라는 쪽지가 자주 들어 있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3등한 백인 학생을 내세웠고 저의 성취는 아시아인이니까 라는 말로 평가절하됐죠. 체육복이 찢기고 책과 노트가 망가지는 건 일상이었어요. 이 잔인한 경쟁 사회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SAT, AP, 각종 경시대회, 대학 입시까지 모든 순간이 전쟁이었고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친구는 없었어요. 모두가 경쟁자였으니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수학이었지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그것마저 망쳐놓았습니다. 더 이상 수학 문제를 풀며 느끼던 순수한 기쁨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점수와 순위로 환산되었죠. MIT 추천서를 받았을 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이 너무 컸거든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이 끝없는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접한 한국의 AI 스타트업 관련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이 숨막히는 미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우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부모님의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죠.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미국의 혼잡하고 불친절한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풍경의 낯을 잃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반듯하게 늘어선 아파트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지하철은 더 큰 충격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스크린도어와 냉방시설까지 완벽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한 줄로 서서 걷는 사람들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 끼니를 해결하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저를 반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부끄러워 숨겨야 했던 그 냄새가 이곳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옆자리의 직장인들도 김치를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울컥했어요. 거리를 걷다 길을 헤맸을 때 뜻밖에도 한 고등학생이 먼저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친절이었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일수록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처음 본 야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또 공부를 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처음 키오스크를 사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버스 도착 정보부터 배달 앱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부색이나 출신을 묻지 않고 오직 능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여기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몰라.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아시아인은 공부밖에 모른다며 놀림거리가 됐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노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문화였어요.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며 겪으시는 차별과 고단함. 이렇게 발전된 한국에서라면 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을 이곳으로 모셔와야겠다고.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AI 관련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면접을 보고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AI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내가 찾는 것은 이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미국에서 수학을 공부하며 얻은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패턴은 결국 수학적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특히 파생상품 시장의 복잡한 가격 변동은 미적 분학과 확률론으로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AI를 접목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 한 칸에서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초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론적이다. 실전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6개월 후 제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첫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기존 예측 모델보다 30%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낸 거죠. 특히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들고 여러 투자사를 찾아다녔어요.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한 벤처 캐피털이 저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기술력을 믿습니다. 라며 시드머니를 투자해 주셨어요. 첫 투자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개발자들을 채용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수학적 모델링에 강점이 있는 인재들을 모았죠.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전환점이 된 건 한 대형 증권사와의 파일럿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의 AI 솔루션이 실제 트레이딩 환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거죠. 예측 정확도는 물론이고 리스크 관리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금융권에 퍼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여러 증권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연락도 오기 시작했죠. 특히 우리의 기술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한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작은 마트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시작한 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 회사는 성장했고 이제는 글로벌 금융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죠. 성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지만 가슴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매일 밤 화상통화로 뵙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뉴욕의 작은 한인마트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마트 접으시고 한국으로 오세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여기가 우리 삶의 터전인데 어떻게 그냥 떠나니? 이해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 오신 가게였습니다. 손님들과 정도 들었을 테고 그곳에서의 추억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국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서울의 깨끗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실버 세대의 모습들. 남산 아래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시는 어르신들, 한강변을 걸으시는 노부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는 할아버님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건 실버케어 시스템이었어요. 여기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많고 의료 시스템도 훌륭해요. 게다가 영어를 못하셔도 전혀 문제 없죠. 이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전통시장 영상을 보내드렸을 때였어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매일 새벽에 신선한 식재료가 들어와요. 미국처럼 며칠 동안 냉장고에 보관된 게 아니라요. 시장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싱싱한 식재료들, 정이 넘치는 풍경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내가 잘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까지 가서 짐이 되면 어쩌니.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부모님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입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하던 마트를 위탁하시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지켜보며 눈물이 났어요. 저의 어린 시절이 부모님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하신 첫날 부모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감탄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셨던 건 병원 시스템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감기 한번 걸려도 병원 가기가 겁났는데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부모님께 진정한 휴식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매일 아침 근처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운동을 하시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들으세요. 미국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계시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고. 지금은 부모님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마트에서 매일 아침 김치와 된장국을 먹던 그 시절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마트에서 김치, 된장국, 홍삼, 전통 발효식품을 먹으며 자랐거든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밥이요. 아침 7시부터 수업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의 김밥 덕분이었어요. 미국 명문 사립고에서 공부할 때 매일 아침 어머니가 싸주시던 김밥 이야기. 한 입 크기로 잘린 김밥 속에는 밥과 채소,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었죠. 완벽한 영양 균형이었어요.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도 김밥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김밥 한 줄이 최고의 야식이었어요. 햄버거나 피자처럼 속이 부대끼지도 않았고 적당한 포만감으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죠. 이 인터뷰가 나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부모님 마트에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에단이 말한 그 건강식이 뭐예요? 김밥이라고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사람들이 하나둘 김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패스트푸드네.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헬스트렌드에 민감한 뉴요커들 사이에서 김밥은 새로운 슈퍼푸드로 자리 잡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영양 밸런스를 갖춘 웰빙 푸드다. 건강 관련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투어 김밥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전통 패스트푸드, 미국을 사로잡다. CNN은 햄버거를 대체할 새로운 건강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죠. 부모님의 마트는 순식간에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당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곳곳에 김밥 전문점이 생겨났어요. 이제는 미국 대형 마트에서도 K푸드 코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봅니다. 어릴 적 김치 냄새 난다고 놀림받던 그 도시락이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2년 뒤 월스트리트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 그곳에서 저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마주했습니다. 대형 투자사들이 우리 회사의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얼굴과 눈이 마주쳤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라이언 윈터스였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큰 금융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한다고?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의 AI 금융 솔루션을 시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라이언의 회사가 제시한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 분석 방식은 우리의 기술보다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AI 시스템은 기존 금융 분석 방식보다 40% 더 정확한 예측률을 보장합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술렁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 투자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린 당신의 기업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이언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수는 성공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이루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으로부터 초대장이 온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경제 포럼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미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죠. 백악관에 들어서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CEO들과 나란히 서서 AI 금융 기술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제게 직접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는 미국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나보고 싶었소. 저는 지금 글로벌 AI 앤드 매스 컴페티션 시상식 단상에 섰습니다.
10년 전 제가 차별받던 그 학교의 강당이었죠. 그때는 아무도 제 수상 소식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이 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대학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립학교에 AI 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도 인종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브롱스의 한 공립학교에서 온 아시아계 소녀가 대상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학생의 눈물 고인 눈빛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습니다. 10년 전 같은 강당에서 저는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지만 학교는 3등한 백인 학생을 내세웠던 기억, 소외감과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여러분의 다름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저만의 무기가 됐습니다. 말을 마치 자강당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차별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에단님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 회사가 설립한 AI 교육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처음 브롱스에 세운 센터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10개 도시에서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차별받던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최신 컴퓨터와 AI 장비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특히 수학과 코딩을 배우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얼마 전 처음 센터를 설립했던 브롱스의 학교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중 5명이 MIT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중 2명은 전액 장학생이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AI 교육 시스템을 소개할 때면 자부심이 넘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받았던 차별과 달리 한국은 제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김밥을 만들어 오셔서 참가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김밥 한 줄에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단다. 어머니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미래의 주역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전 세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시작되었나요? 다음에도 감동 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